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7월 동안 완독한 책 4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께도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재독한 책은 제외하고 처음 읽는 책 중 완독한 책만 가져왔으니 참고 바랍니다. 완독한 순서대로 한 권씩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었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책을 추천하는 이유 등 독서 관련 이야기를 짧게 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국토박물관 순례 1편입니다. 해당 책은 전국에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물인 전국 주먹도끼를 시작으로 한반도 안에 있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 흔적과 삼국시대 중 고구려 흔적을 따라간 유홍준 교수님 여정기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로도 유명하신 유홍준 교수님이 작년에 출간하신 책인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아직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록을 담은 역사책이나 충균세, 사피엔스 같은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역사책은 읽어봤어도 이런 식으로 유물이 담긴 흔적을 따라가며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책은 처음 읽었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 꽤 많은 역사 지식을 알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역사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객관적 기록만 담은 역사책이거나 두 번째는 저자 개인 생각이나 중요시 여기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흘러가는 역사책입니다. 국토박물관 순례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유홍준 교수님이 순례하며 겪은 이야기와 단순 유물뿐 아닌 현대까지도 먹는 음식, 근현대사 이야기와 인물까지 등장시켜 더 친숙하고 역사를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먼 과거로 느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사실 저는 역사 지식을 얻는 것도 목적이었는데 국토박물관 순례는 너무 순례에 중점을 두어 지식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친숙하게 읽히면서도 많은 역사, 유물, 지식을 알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해당 책은 2편까지 있으나 7월에는 1편만 읽었으니 국토박물관 순례를 이번 영상에서 온전히 말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권력의 심리학입니다. 권력 관련해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명언은 1887년 영국 정치인이자 작가, 역사가인 액튼경이 성공의 주교 크레이턴에게 보내는 서한에 작성한 문구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졌고 높은 계층에 위치한 사람은 부패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에 권력의 심리학 저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물음에 시작해 나온 책입니다. 브라이언 클라스가 궁금해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권력자가 부패하는 건 정말 권력이 사람을 부패시키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권력을 원하는 사람 중 부패한 사람이 많은 걸까? 아니면 환경과 시스템이 부패해 사람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 마지막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을 답하고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권력자, 권력자 자녀, 권력자를 따랐던 추종자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걸 통해 부패한 권력자는 한 가지만 문제인 게 아닌 다양한 예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 부패가 생기는지, 선했던 자가 부패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던 건지, 부패한 자가 권력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왜 대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실수를 반복하는지, 어째서 권력자는 원치 않음에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충격을 줄 수밖에 없던 결정을 했던 건지 등을 말합니다. 때문에 권력과 부패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그 원인을 보며 우리가 권력을 줄 사람을 정할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지도 같이 말합니다. 다만 제목에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비해 심리학 이론은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심리 이론, 학문 지식보다는 사례를 통한 다양성을 말하는 책이라 차라리 다양한 부패 혹은 권력의 심리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책은 아직 한 번밖에 안 읽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재독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철학 vs 철학입니다. 보기만 해도 막막하고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책 비교를 위해 벽돌책으로 유명한 코스모스와 충균세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두께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해당 책은 구판과 개정판이 있는데요. 구판은 928페이지고 개정판은 1492페이지로 강신주 작가님이 내용을 많이 추가하고 수정했으니 읽으실 거면 개정판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물론 구판은 안 읽어보긴 했지만 개정판 시작 부분에 강신주 작가님이 구판 작성 시보다 개정판을 집필할 때 더 사유가 많아지고 아쉬운 부분이 보여 대폭 수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만 읽을 거면 개정판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해당 책은 제목에 나와 있듯 각 주제로 여러 철학자 주장을 첨예하게 대립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동양 vs 서양이 아닌 제목 그대로 철학 vs 철학으로 대립해요. 철학책이긴 하지만 당시 철학자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시대 배경, 역사, 과학이론 등 다양한 학문 이론이 조금씩 정리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 지식을 조금씩 습득 가능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렵습니다. 글자도 다른 책과 비교해도 빼곡해 읽을 것도 많고 주제도 철학이니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소 하지 못한 철학적 사유를 하게 돕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지 않지만 기회되면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챕터별로 철학자가 서로 반대하는 주장이 어떤 원리로 반대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하는데 읽다 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어 흥미로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철학이 이토록 다양한 이유는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과학, 수학처럼 정해진 답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삶을 살듯 각자 가진 고유 철학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집필해도 모든 철학자 주장과 사상을 담지는 못했다고 강신주 작가님은 말합니다. 책에서는 동양과 서양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도 합니다. 동양은 크게 유학, 불교가 있고 서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 철학, 기독교가 있습니다. 각 사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시대 배경인 상황에 탄생해서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려줘 동양과 서양 철학 차이가 왜 다른지 알게 되는 힌트를 줍니다. 해당 책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파트는 마지막에 있는 인물사전과 용어사전인데요. 책에 나오는 철학자와 철학 포함한 다양한 용어 뜻을 설명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고 문헌 페이지를 제외하면 감사 인사, 에필로그까지 다 읽는데 마지막 부분은 객관적 사실만 흐름 없이 딱딱 정리되었다 보니 읽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져 고생했습니다. 읽으실 계획이시라면 참고 문헌 페이지는 1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결국 1400페이지는 넘는 분량이니 정말 각오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철학적 사유를 도와주니 추천하지만 너무 두꺼우니 철학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읽다가 지치셔서 철학이라는 분야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 다시는 안 읽게 되실 수도 있어서입니다. 저도 이 책 읽고 한동안은 철학책은 안 읽을 계획인데요. TMI로 인스타 이번 달 구매한 책 릴스를 올렸는데 거기 보시면 철학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철학 vs 철학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책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입니다. 과학책 베스트셀러 코스모스 공식 후속작이자 저자 칼 세이건 안에 앤 드류안이 작성한 책입니다. 제목이 코스모스인 것처럼 우주를 말하는 책인데요. 단순히 우주만 말하는 게 아닌 우주에 속하며 활기를 띄우는 우리 인간과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살아가는지 이야기하는 생명과학도 담습니다. 그중 흥미로웠던 부분이 인간 뇌와 우주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예시로 인간 뇌 정보 처리 단위 개수가 최소 100조로 은하 1000개에 있는 별 개수와 얼추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뇌가 작은 영역이지만 우주만큼 넓고 장엄한 구조라 표현합니다. 해당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뇌와 우주 관련해서 한 사진과 가설이 떠올랐는데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06년 뉴욕타임즈가 They look alike but there's a little matter 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넣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쥐 뉴런 사진이고 오른쪽은 우주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이미지입니다. 위 사진이 퍼지면서 우주는 누군가의 뇌다라는 가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도 우주를 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제와 관련 이론은 프랙탈 우주론, 우주세포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뇌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물론 두 이론 다 증거는 없으니 그냥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넘어와 이 외에도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면 우린 어느 행성으로 가야 하는가, 왜 행성 이주를 해야 하는가 등 이유를 말합니다. 이미 천문학 관련 책 몇 권 읽으신 분에겐 익숙한 내용도 있겠지만 처음 읽는 분에게는 신기하고 과학자가 행성 이주를 위해 왜 그렇게 연구하고 몰두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책 제목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저자 의도를 말해보려 합니다. 제목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입니다. 제목을 위와 같이 지은 이유는 마지막 챕터에서 나옵니다. 해당 책도 칼 세이건 코스모스처럼 마지막 챕터에서 저자가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류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우리가 이주하고 만드는 게 가능한 세계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계들인데요. 우주로 나가는 기술이 발전하고 노력하면 미래에서 지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다른 행성을 간다면 거기서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등을 말합니다. 책은 인류가 우주로 나간다면 어떤 행성이 후보인지도 말하면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행성 묘사 하나하나가 우리 혹은 먼 미래 후손이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말 그대로 정착 가능한 세계들을 설명합니다. 코스모스는 이걸 설명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코스모스 감상평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칼 세이건 코스모스보다는 낮습니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는 처음 읽을 때 700페이지 중 500페이지는 이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해당 책은 몇 페이지 제외하면 어려운 페이지가 없다 싶을 정도로 누구나 읽기 괜찮은 난이도라 봅니다. 그러니 천문학책 읽기가 두렵거나 우주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코스모스 시리즈는 둘 다 제독하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완독한 책 4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아쉬운 부분이나 좋은 부분도 많지만
오늘 소개한 책은 아직 한 번씩밖에 안 읽어봐서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번 재독은 해야 제가 놓친 부분도 찾고 더 정확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 지난 시간 처음 업로드한 자유로운 영상과 달리 크게 분석을 하거나 생각을 깊게 해주는 물음은 없습니다. 한 번만 한 독서로 그런 형식 영상을 만들면 제 실수로 해당 책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핵심을 놓칠 수도 있고 책이 가진 가치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 오늘 영상처럼 매달 완독한 책 소개 영상은 가벼운 내용으로 찾아올 계획입니다. 자유로운 같은 경우도 2번 읽은 다음 대본을 작성하면서 틈틈이 의문이 드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챕터는 다시 읽어보며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책 한 권만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 거면 최소 한 번은 더 읽어야 하는 건데 아마 철학 vs 철학은 몇 년 뒤에나 영상으로 만들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달 완독한 책 소개하는 영상은 매달 올릴 텐데 해당 콘텐츠는 교훈이나 분석보다는 오늘 영상처럼 책 소개 정도로만 찾아올 듯 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책 전체의 줄거리나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책처럼 큰 구조와 주제만 말하는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올린 자유론 같은 분석 영상은 오래 기다리신 만큼 만족하실 영상 만들도록 할 테니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에는 간간히 유튜브에 올리기 애매한 근황을 올릴 계획이니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